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도에 부동산 중개업에 들어와서 한 20여 년간 현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삼성부동산의 김선근 대표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처음 갈 때 아니면 또 집을 구할 때 말하는 방법이나 전화하는 방법.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한테 말하는 걸 어려워하거나 전화하는 것도 어려워하거든요. 부동산에 처음 전화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냥 제 생각에는 솔직하게 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사실은 제도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고객도 중개사 사무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고객을 잘 대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실 수가 있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진성 고객인지 아니면 그냥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물건만 살 생각은 1도 없으면서 그냥 시간만 뺏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물건을 그냥 정보만 빼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약간의 불신이 쌓여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솔직하게 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무슨 부동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어서 진솔하게 얘기하면 진솔하게 아마 어떤 부동산이든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화하는데 너무 떨려서 혹시라도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 부분이 아마 저는 약간 올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SNS가 좀 익숙한 것 같은데, 약간 나이가 먹거나 이런 분들은 SNS보다는 뭔가 목소리로 이렇게 통화로 하는 게 훨씬 더 친근감 있고, 같은 소통이지만 뭔가 분명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좀 더 섬세하고 그 말에서 나오는 감정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조금 더 알아간다 그럴 어떤 좀 뭘 좀 더 좀 신뢰가 가고, SNS는 정말 좀 낯설거든요. 제 입장이 그런 거고. 결국엔 문자나 카톡보다 전화로 하는 게 그 사람의 그거는 뭐 요즘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하긴 한데, 저는 약간 기성세대다 보니까 이게 이 상품이 또 사실은 무슨 뭐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아주 최고의 큰 딜을 처음에 하기 때문에 큰 마음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겁나고 다양한 걱정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전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워킹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최소 몇 억짜리 딜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정 매수자라고 느껴지면 어떤 부동산 사무실에서라도 정말로 친절히 잠재적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솔직하게 가서 얘기를 하고 진솔하게, 그런 보이지 않는 기초적인 신뢰가 쌓여야 매수자도 그렇고 안에서 중개를 하시는 중개업자들도 청신껏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준비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집이든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정말로 어떤 계기가 돼서 마음가짐만 되면 되지 않을까요? 꼭 준비를 해갖고 와야 된다? 글쎄요. 혹시 그냥 무작정 찾아와도 되나요? 아니면 예약하고 찾아오는 게 좋을까요? 이왕이면 예약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러면 간단한 전화는 먼저 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 송정동에 아파트를 전세를 지금 좀 알아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상담이 될까요? 누군가가 온다고 했는데 하면 준비는 또 할 거고, 예를 들어서 그분을 위해서 중개사 사무실에서는 나름대로 그분이 계략적으로 24평형 아파트에 그러면 전세 보증금 얼마, 그러면 그와 유사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아마 준비를 해갖고 있을 거예요.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오전에 전화 끊고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 요러한 물건들이 있다고 아마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시간도 서로 단축되고, 또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왔으니까 이분들은 정말로 뭔가를 좀 진정하게 뭔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 진정 고객으로 일단은 신뢰가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불쑥 와서 아파트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분은 경험이 없구나, 진짜 살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좋은 상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만 해도 집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러면 이분이 이게 집이 50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새 아파트도 있고 너무 다양한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럼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돼. 금액도 그 평수에 따라서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금액도 완전히 수억씩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분은 집을 보여줘도 살 생각이 전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문제고 진솔하게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산을 얘기할 때 제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어요.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숨기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더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건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거래하는 형태가 고객은 고객대로 중개사무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고 중개사무실은 중개사무실 나름대로 고객에 대한 불신이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 해봐야 답을 찾을 수 없겠지만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중개사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지 쉽게 말하면 뭐 1억짜리를 1억 2천이라고 얘기 거짓말을 치는 건지 서로 뭔가 불신을 갖고 있다. 이게 신뢰가 안 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이 딜이 되려면 양 당사자가 신뢰부터 구축이 돼야 그 다음에 뭔가 진솔한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뭔가 딜이 되니까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젊은 분들이 제 사무실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대변이기도 해요. 그 나이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보통 보면 쉽지 않거든요. 물론 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올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뭐 디테일한 얘기 깊은 얘기는 못 하겠지만 개략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러한 집을 이러한 평수를 원하고 싶은데 이 정도면 얼마가 있어야 가능하나요? 이 동네에서는? 라고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가진 게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퀄리티를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사전 탐방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들어올 때 시간이 좀 되시면 상담 좀 하러 왔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당장은 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저는 앞으로 뭐 이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평수로 퀄리티가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던 아니면 내가 이런 정도의 집을 얻고 싶은데 그러면 금액이 반대로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던 그건 뭐 시간은 크게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유격을 두고 그러면 이제 아마 중개 사무실 쪽에서는 그러면 일하는 그런 거고 이 안은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요즘 청년 세대나 무슨 뭐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정보도 드리면서 그런 거를 이용하면 지금 현재 가진 거랑 그거랑 이용하면 원하는 것도 갈 수 있다라고 어떤 정보도 드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해서 하면 그리고 헤어져도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사무실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래도 그분은 나름대로 정보를 가졌으니 그 정도를 가지려면 내가 앞으로 1년, 2년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빨리 구체적으로 만약에 준비가 되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 맞는 물건을 좀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중개 사무실 쪽에서도 물건을 찾아서 서로 전화해서 다음에 2차 미팅을 하고 그때부터 집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순서가 있는데 다짜고짜 문 딱 열고 와가지고 아파트 전세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에서 늘 하시던 분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분은 준비가 안 됐네. 그래서 그냥 속된 말로 문전박대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지. 집을 볼 때 여러 개를 보잖아요. 여러 개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집을 바로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여러 개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고가이기 때문에 당당 결정하는 거는 저는 원치는 않아요. 이게 뭐 매번 밥 먹듯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평생에 한 번 하시는 분, 뭐 평생에 10년에 한 번 하시는 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덤벙덤벙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이제 주택, 토지나 임야나 뭐 이런 땅들 말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보다 훨씬 사실은 쉬운 게 이미 정보가 인터넷상에 다니는 정보가 중개 사무실에서 있는 정보나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보는 정보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집은 이 정도 금액을 줘야 되겠구나. 굉장히 좁혀져 있어요. 이미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서너 개를 보고 다시 뭐 조금 더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내가 최하하구나, 하한가구나, 이 정도가 뭐 중위 가격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객분들 잘 아실 거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집 안에의 뭐 인테리어 부분이나 동이나 향, 뭐 방향, 층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이제 뭐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민해보고 조금 한 템포 쉬면서 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고 계속 봐서 다음날 또 쌀게 나오고 그 부분은 주식으로 따지면 아주 제일 바닥에서 사고 싶은 인간의 욕심인데 그거는 중개 사무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동산을 사는 거는 저는 좀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보고 이 정도면 내가 다른 데보다는 잘 사는 거네. 그런데 내일에 100원이라도 더 쌀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범주에서 좀 찾아서
결정을 해야지 내일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10년도 갈 수도 있는 거 몇 년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은 심리적인 게 강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그러면 전혀 못 사겠죠. 고민하고 집에 가서 가족끼리 상의해서 보면 전화해서 큰맘 먹고 결정해서 전화하면 그거 벌써 계약했는데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고,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싸 물건이. 나도 알아. 살려고 하는 본인도 알아. 근데 결정을 못 하는 이유는 왠지 일주일이나 내일이나 뭐 가면 조금 더 싼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게 내일이 되면 계속 못 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집을 보고 나서 공인중개사분, 이제 같이 갔던 공인중개사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미안해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하면, 왜냐면 같이 와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사실 공인중개사분들도 시간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럴 때 공인중개사분한테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워낙 금액이 큰 비즈니스에 대한 결정이니까 오히려 당연히 한 번 본 데서 한 번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건 뭐 오히려 중개사무실 쪽에서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쉽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무실 쪽에서도 뭐 미안하거나 뭐 그런 생각을 1도 안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그게 뭐 본인들이 보고, 보통 보면 잘 봤습니다, 고민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줄게, 전화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전화를 안 하죠. 그러면 중개사무실 쪽에서 어제 본 물건 어떻게 뭐 고민하신다든지 오히려 전화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미리 우리가 상의를 해 봤는데 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못해서 뭐 그렇게 전화 한 통 오히려 해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그럴 생각을 필요 없어요. 그건 뭐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뭐 얼마든지 보고 고민해보고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처음에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조언해 준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사회초년생이 집을 딱 구하러 왔을 때 어떤 조언을, 뭐 조언 한 가지만 해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칩이,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칩이 투자 자산이 돼 버린 게, 집은 보금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라든가 어떤 주어진 조건에 편리하게 쓰고 활용하기가 좋아야 되고, 거기에 한 가정이 가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 휴식처, 안식처, 이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투기자산화 막 되다 보니까 돈과 결부되고 이러는데, 좀 아늑하고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 뭐 내 아이들 학교 문제, 내 직장 문제, 뭐 이런 거, 동성 것 같은 것들 잘 고려해서 좀 행복하게 일 수 있는 공간이면 그런 것들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골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살려고 하는 공간보다도 만약에 투자 자산이라 그러면 그거는 뭐 아무리 외형적으로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싸게 사서 단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젊은 분들한테는 만약에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는 박수 쳐주고 싶은 거죠.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사실은 요즘 시대가 갈수록 주거 사다리의 빈부격차가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은 그래도 조금 덜한 편인데, 어떤 환경이 좋은 분들은, 자제분들은 부모가 뭐 대출을 해주든 뭘 해주든 집을 사주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자가라는 주택으로 올라타서 상향 사다리로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비싼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월세 내고 뭐 내고 다 내고 나면 저축할 돈이 없으니까 집을 가질 기회는 점점 멀어지니까 이 빈부의 격차가 크고, 이건 하향 사다리로 가는 부분이 우리 사회도 공감해야 되고 기성세대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내 집을 갖는다 그러면 굉장히 성실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유튜브라는 게 뭐 이렇게 해보지만 젊은 친구들 분께서 그러니까 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부동산 비즈니스든 모든 비즈니스든 간에 다 사람 대 사람으로 신뢰를 구축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대부분이 신뢰가 구축이 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어느 부동산이든 최선을 다해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실 거고, 또 우리 중개, 뭐 밖에서 보는 중개 사무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다 윤리의식을 가지고 고객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신뢰만 구축이 된다 그러면 뭐 어느 중개 사무실 가더라도 충분한 고객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에 저희 사무실로 찾아온다면
저는 성신껏 제가 살아온 방법, 내지는 중개 사무실에 있었던 현업에 있었던 이야기, 고객들한테 충분하게 성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도움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을 좀 알아야 되는데 소위 가서 물어보기가 뭘 한다 그러면 부담 없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하시고 어찌 보면 편안하게 가시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심껏 말씀드리고 상담해드리고 또 혹시 모른다 그러면 또 다른 데에서 또 저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서라도 궁금증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